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솔직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신종 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아픈 일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다행히 재치를 발휘하셔가지고 무사히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건데, 오늘의 내용은 그 중에 이제 안타깝게도 좀 힘든 일을 겪으신 분의 명조를 통해서 사주로 보는 것과 타로로 보는 상황을 한번 같이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알아볼 건데, 이분은 이제 곤명이고 올해 43이며 현재는 지금 이 의뢰대운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저한테 이제 몇 달 전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신축년 자체가 이분한테는 무토일간이기 때문에 상관을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진술충미에는 항상 이 꽃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그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축에는 경기정이 임묘가 되죠. 자, 그러면 무토일간한테는 경금은 식신이고, 그리고 기토는 겁재, 또 정화는 본인한테는 어떠한 인수, 정인, 뭐 그렇다면은 이분 입장에서 이것이 축에 임묘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보면은 저희가 왜 흔히 말해, 저희가 식신이라는 것은 나의 표현력이다, 나의 밥 먹는 밥그릇, 나의 밥 먹는 활동, 또는 나의 움직임, 말, 표현,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임묘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올해는 되게 어떠한 정말 뭐랄까, 숨막히는 어떤 내가 진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한 나와 다른 겁재가 임묘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또는 뭐 형제 자매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같이 함께하는 어떠한 동료 또는 나의 형제와도 함께 어떠한 힘든 일을 겪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육친으로 풀 때 무토가 축을 보면은 뭐가 될까요? 무토가 축을 보면 어쨌든 겁재잖아요. 육친적인 해석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이분의 명조 자체도 상당히 토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미월에 무토라 한다면 얼마나 조열한지 생각해 보시겠죠. 물론 일지자수가 그나마 역할을 해주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분이 시에 축이라든지 또는 만약에 진이 있다라는 건 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면 축이라 있다면 자축합으로 이 수기가 탁해지잖아요. 기토탁이 뭐 또 저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 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면 일단은 뭐 저희가 가장 더울 때와 가장 추울 때에는 조우를 정말 귀하게 쓴다라고 본다면 이 수가 이분에겐 상당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이제 육친적 해석으로 볼 때는 정제의 자수는 정제가 되니까, 그렇다면 정말 소중하고 나에게 정말 내가 정말 아끼는 무엇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돈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돈에 대한 어떠한 뭐 관리라든지 이러한 꼼꼼하게 해보려고는 하나 주변에 이렇게 겁재가 너무 이렇게 중중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월일지 연지 잠이 원진을 이루기 때문에 뭔가가 나와 다른 동료나 친구나 형제 자매 또는 누군가와는, 나와 다른 누군가와 꼭 어떠한 돈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한스런 어떠한 원진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일들이 이미 명조에는 사인이 놓여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의 명조상 이제 처음에 보면은 자라오는 과정에서 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해갈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이렇게 비경겁제가 중중한 상황에서 수기를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뭐 벌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벌어도 같이 나눠야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의 시기는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12운성으로 무토가 해를 봤을 때면 절이 돼요. 그렇다면은 자신의 어떤 무엇이 끊어진다, 리셋이 된다, 또는 뭔가가 이렇게 막 상황이 종료된다, 또는 리셋, 부팅, 뭐 재부팅해라, 자, 뭐 초기화 시켜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쩌면 이 시기가 참 너무나 안타깝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분한테는 조금 정말 겁제의 상황에서 또 나이가 절이 되는 상황이니까, 반면에 요 지금 해는 을이 타고 있어요. 그럼 을목은 나에게는 어떠한 관이에요. 관이라면 무토 입장에선 정관인데, 정관이라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이 발동을 했으니까, 상관과 뭐 정관을 보면 우리 흔히 말해 상관경관하다 해서 정말 뭐 유아백단이 돼서 상당히 뭐 몇 백 가지의 어떠한 해로운 일이 생긴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고소를 배우고 있는데, 근데 진짜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그대로 벌어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어떠한 자중의 신금이 투출되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재미에 빠졌다. 자중의 신금이 장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돈 벌기 위한 어떤 재미로, 어떠한 만약에 누군가, 그러니까 투기성으로 무언가 즐거운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돈,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돈까지 함께 어떠한 일이 생길 거라는 이러한 명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은 상반기에 좀 상당히 힘든 일을 겪으셔가지고 사기 아닌 사기가 돼서 그런 일을 겪으셔서, 이제 자기의 소중한 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같이 친한 뭐 형제자매 또는 동료분, 뭐 친구, 뭐 이렇게 해서 돈이 한 번에 이렇게 날린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일은 다 벌어진 상태였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이 될 것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조상으로 볼 때는 이분이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 사람이 소생할 일이 없겠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밥줄도, 나 먹고 살 길도 코가 빠졌고, 또 나를 뭐 지원해주는 어떠한 인수, 어떠한 사람들의 정, 베품 또한 다 모든 게 인묘됐다는 것 자체는 관의 생재도 못 받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대운과 세운의 상관 경관을 이뤄서 이런 뭐랄까, 자기의 어떤 행동으로 인한 나의 소중한 재산, 소중한 어떠한 고정적인 귀한 것이 겁재에 스며든다라고 본다면, 이미 되게 좀 힘든 일을 예고를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좀 나이가 있으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라면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육친의 해석으로 볼 때는 혹시 아버지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물론 아버지가 이제 좀 몸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 놓여 있기는 한데, 아버지는 그래도 뭐 이제 무슨 크게 위험한 상황은 넘겼는데, 본인에 대해서 본인 건강은 그렇다 쳐도 젊으니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봐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가 이제 타로를 제가 같이 이제 열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명조를 해석할 때는 이러한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드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게도 뭔가 좀 희망을 드려야 되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잘 달래서 앞으로 진짜 삶의 의지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힘이 나서 앞으로 잘 해결하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명리로만 저희가 풀 때는 솔직히 정말 이걸 어떻게, 정말 엄청난 정말 선생님들만 그거를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같이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해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게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로로 제가 뽑아본 결과, 일단 이분의 상황에서는 지금 외부적인 상황에서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광대가 떴어요. 그렇다면 외부적인 시선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는 저런 철딱선이 없는 것, 아무 계획도 없고 무계획적으로 그러더니 일을 쳤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뭘까요? 어떻게 해서든
뭔가 상황에서 좀 더 모면해 보려고 하는 절제 카드가 뜬 거예요. 그러니 어쨌든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조절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먹튀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사람과 관계된 제가 아까도 저 명조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모두가 겁제, 비경 겁제, 그러니까 같이 동료든 사람이든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거에 관련된 누군가의 인물이 상당히 정말 아주 권위적이고 권력이 있는 힘이 센 칼을 휘두르는 함부로 뭐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컴을 휘둘러 가지고 목을 베버릴 것 같은 이러한 상대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안에 이 모든 일을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서 이게 단 일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빠른 시일 안에 일을 해결해야 되만 하는 그런 일을 해결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다른 겁제, 비경겁제들 이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떻게 잘 해결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타로를 열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결과는 펜타클 7이에요. 저희가 이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의 저자의 의도에 의하면 이 숫자 배열에 의해서 상당히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숫자의 의미를 좀 생각해보고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7에 대한 의미는 흔히 말해 저희가 2인자라고 해요. 아마 이제 타로 유니버셜 웨이트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저자의 의도는 이제 그 시대의 배경 자체가 기독교 영지주의를 사상으로 그 자신만의 영지주의를 계속 전파하기 위해서 이 타로 카드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서 숫자의 배열의 의미, 또 각각의 상징하는 어떤 원소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질문에 맞춰서 우리가 풀어본다면 어쨌든 간에 이 상황에 있어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누군가가 나에게 협조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겁재와 비경들이 너무나 강렬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대등하게 뜬 거예요. 검의 왕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대를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 잘 소통하고 또는 합의를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조언 카드가 어떻게 떴느냐. 일단은 빠른 시일 안에 어떠한 상황은 생길 것이다 라는 건 이미 내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와 조언을 본다면 카드가 요렇게 펜타클 9, 펜타클 9과 요렇게 컵의 왕이 뜬 거예요. 자, 이거를 봤을 때 무엇이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아마도 손해액이, 제 생각에는 제가 일단은 들리는 말은 딱히 얼마다라고 이제 이 정도의 금액이라는 말은 안 하셨는데, 차후에 정합적인 피해액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9천, 그러니까 원래는 7천이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7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누군가가 협조자가 나타날 것 같은, 누군가 기인이 나타날 것 같은 커방의 모습이 떴기 때문에 자신을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뭔가를 좀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빚이 9천이 된 거야. 엄청나죠. 자, 커방에 이게 조금 이게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컵의 왕은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매너도 좋고 어쩜 저렇게 인간적인지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요, 본심은 숨기고 겉으로만 잘
겉으로만 너를 도와줄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미 상황이 다 벌어진 상황이고 어쩌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마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다 사고를 치고 오셔서 참 뭐라고 조언을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사연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물론 그 뭐 피해자들과 각각의 연관된 그런 사람들과의 합의점에 있어서 좀 어떤 답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무엇보다는 합의점은 어렵다. 이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왜냐 이미 발은 못 빼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일의 진행이 금방 끝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길게 이 사건이 길게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알고 이제 정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이분 입장에서는 자 올해 충년이 들어왔으면 월지하고 또 이렇게 운에서 세운에서 축 및 충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축이라는 것은 저희가 반복지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에 맞춰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돈의 문제로 계속 뭔가가 반복되는 일들을 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이동하는 일이 생기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이 묘월에 이동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대운에서 저희가 알아볼 게 상관경관이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정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경겁제가 엄청난 상황에서는요. 나의 경쟁자나 또는 나의 동료나 이걸 다스려 줄 수 있는 제압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인데 그 힘이 어떻다? 을이 해를 보면 12연성으로 사지를 본다. 그리고 해 중에는 간목이 장생을 하는데 이 간목이 장생은 이 무토한테는 간목은 편관이에요. 여러분 편관은 저희 일반적으로 편관은 좋게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나는 정말 노역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는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돈 때문에 이동해야 되고 돈 때문에 어떠한 한이 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저는 올해 운을 상반기 운을 이렇게 풀어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쪽에 지역 이동이 있으셔서 가셔가지고 열심히 적응을 하고 계시고 그 일들에 대한 어떠한 해석 뭐 이제 뭐 뒷감당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는 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 이겨내서 이 부분을 잘 해결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좀 걱정이스러운 게 일단은 고비는 넘겼다라고 친다면 앞으로 혹시 그러면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 저는 이제 5월을 뽑았어요. 갑오월. 이제 지금 보면은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이 진월이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를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무탈하게 벌어진 일들은 자기 안에서 해결되시고 잃어버린 신용과 떨어진 명예는 다시 회복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실전 저희 이제 사주와 또는 타로를 통해서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합일점이 이루어지는 것 상담에서는 너무나 같이 이렇게 합일이 됐을 때 오시는 고객님들을 정말 흡족하게 또는 심지어 이제 저희가 무슨 심리를 상담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감싸주고 이런 역할이 된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